네, 안녕하세요. 자, 한의대 편입으로 살펴보는 제2의 인생 설계하기.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 이제 거의 궁극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에 대한 답을 가장 듣고 싶고, 얻고 싶고 할 것입니다. 예, 뭔가 고속도로처럼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것도 역시 그냥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니까 그냥 참고 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 인생을 도전하려고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나 말고도 나와 같은 꿈을 향해 도전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터넷이나 카페, 블로그, 인터넷에 그런데 아니면 학원 상담 등 이런 거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의외로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걱정이 생기죠. 그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과연 앞서 나가서 정말 성공 또는 합격할 수 있을까? 그죠? 아무리 봐도 나보다 분명히 1년, 최소 1년 이상, 몇 개월 이상, 최대는 뭐 몇 년 이상 공부를 하고 있는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있는데, 야, 이 사람을 앞질러서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특히 뭐 한의대 편입이나 뭐 보면은 각 학교마다 평균 한 두 명이죠. 한두 명. 자리가 한두 명 있는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 제끼고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은 세 번째에 이 생각에 미칩니다. 이런 확신도 없고, 뭐 합격할 거란 보장이 더 없죠. 마치 정말 사막에서 바늘 찾는 기분도 들 수 있어요. 자, 그런 도전에 내 시간과 노력을 진짜 다 쏟아야 되겠냐. 정말 망설여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마음을 만드는 게 정말 초반에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음은 성공하고 싶은데, 그쵸. 마음은 일단 뭔가 하고 싶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 다 관두고, 정년 퇴직 없이 그냥 쭉 일할 수 있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막상 실천하려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지극한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음, 그래서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이런 건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처한 현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각자의 현실. 다 각각 처한 현실은 다르죠. 어, 뭐 가족 일단 지금 이 시리즈 총 10개의 제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때 주위에 나의 가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솔로이시거나 아직 젊으신 분들은 음, 조금 더 이런 고민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한 제 기준에 맞춰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각자 현실이 있어요. 각자 뭐 자녀가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고 다, 다, 다 달라요. 각자 사연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덜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현실을 거꾸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현실의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음, 합격이든 제 수험 블로그 수험기에 나와 있지만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그때는 이제 저의 아이가 출산을 태어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큰 배수진이었죠.
합격해도 뭐 애가 태어나니까 좀 기쁘지만 막막하고요. 합격했지만 기쁘지만 태어나서 기쁘지만 두 기쁨은 두 개인데 그거를 뭐 잠식할 만큼 이제 또 힘든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그런데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도전한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일단 현업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배수진, 이게 나의 현실의 어떤 단점을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어떻게든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갈 수 있죠. 소중한 기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 앉아서 좀 졸리다고 10분, 20분, 뭐 점점 피곤하다고 1시간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정말 1분, 1분 매 시간 정말 그 순간이 기회이자 소중했습니다. 그냥 살 떨리죠. 내가 지금 오늘 힘들다고 놀아버리면은 나중에 그 논만큼의 몇 배로 예, 불합격의 쓴맛과 함께 제 꿈을 포기하고 다시 일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정말 돌아가기 싫어져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꿈을 향해 달리고 싶지. 그래서 이 기회, 이 배수진을 치고 이 배수진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가치 있게 소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이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키울 수 없는 게 이 근성이에요. 얼마나 이 기회를 살려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한번 달려가 보느냐. 의지와 열정이 합쳐진 그 근성, 네, 근성. 정확히 뭐라고 딱 표현하기 힘들지만 네, 이런 근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요 세 개,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게 잘 조합이 되면은 어, 조금 초인적인 집중력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걱정할 시간조차 아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걱정과 불안, 걱정, 불안 왜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아주 어둠의 터널을 들어갔는데 고민되겠죠. 되돌아온 길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저 어두컴컴한데 막혔을지 뚫려 있을지도 모를 이 구멍을 그냥 더 들어갈까? 이 터널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공부가 힘들거나, 그다음에 또 뭐 문제를 풀어봤는데 많이 틀렸거나, 덥거나, 여러 가지로. 그럴 때마다 이런 걱정과 불안이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결국 요걸 할 때마다 의지와 열정을 깎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이런 것, 걱정과 불안은. 자, 만약 앉아있다가 걱정이 갑자기 딱 돼요.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불합격했을 때. 그 다음 뭐 먹고 살지? 뭐 해야 되나? 재도전 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왠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니까 보통.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앉아서 이 공부하는 게 왠지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으니 의지가 떨어지죠. 의지가 떨어지니까 아무리 책을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집중력 저하돼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만 흐른 채 갑자기 밥 먹을 때가 옵니다. 한두 시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시간, 이렇게 한 번 걱정이 시작되면 요렇게 가지고 요런 순서로 해서 싹 시간을 날려먹고 심하면 한나절, 반나절, 하루 이렇게 날려먹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만약에 정말 접을 거 아니라면, 아니, 접을 생각 없으면은 걱정하면 안 돼요. 진짜 뒤돌아보지 말고 일단 직진해야 됩니다. 일단 뭐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한 과목이라도 끝내놔야 돼요.
그럴 생각으로 공부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걱정과 불안이 이제 의지와 열정을 깎아먹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저절을 하려고 가장 노력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 뭐 공부를 잘하는 능력을 만들겠다. 이거는 이거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능력을 기르겠다보다는 그 부수적으로 너무 저를 괴롭히는 게 많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둔 거죠. 그래서 한 게 일단 첫 번째가 그겁니다. 자, 딱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밤까지만 할 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내일까지 뭐 하고 요런 건 생각은 나중에 정해진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요 정도 그때 정해졌을 때 시간, 정해진 시간에 그런 건 고민하지 평소에는 그냥 오늘 딱 자기 전까지만 무엇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계획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실 불안감과 걱정은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내가 도전하는 이유, 그리고 도전의 목적, 내가 왜 이 공부를 굳이 이 답도 없는 공부를 왜 시작했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초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초심. 이 도전의 이유와 목적이 망각이 돼요. 힘들고, 피곤하고, 걱정되고, 불안하면은.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걱정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걱정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시간을 살짝 봐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공부, 마인드 컨트롤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다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돌아왔을 때,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때 시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불필요한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를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후회가 되죠. 다시 어차피 공부할 거였는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몇 분, 몇 시간을 쓴 거예요. 음. 그 시간이면은 그걸 뭐 토익으로 굳이 한다면은 이미 뭐 토익 한 문제 아니죠. 한 회분을 풀 수 있을 만한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절반이라든가. 엄청난 시간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걸 직접 체크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내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와 휴식의 적절한 조절입니다. 저 이걸 많이 강조해요. 제가 뭐 온라인으로 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유료로. 그럴 때마다 공부와 휴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이걸로 효과를 많이 봤고요. 근데 의외로 이것 또한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일단 하나씩 보시면. 자, 10시간이 넘도록 앉아만 있으려고 하면 일단 시간은 늘어나요. 그러면서 시간만 보면 굉장히 보람차죠. 와, 오늘 10시간 했네? 이러면서. 14시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실력까지 늘진 않는 거예요. 시간만 늘어났을 뿐이지, 시간, 아무리 많이 앉아 있어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각자 개인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적절한 공부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격 유형에 맞춰야 돼요. 굉장히 조금 산만하다, 뭐 소위 산만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공부 시간을 짧게 두고 짧게 여러 번 해야 돼요. 휴식도 짧게 여러 번. 그래서 뭐 그냥 쭉 앉아 있는 거 잘한다. 아주 집중력이 좋다 그러면 뭐 1시간 반이고 2시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아니면은 학교 다닐 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 45분, 50분 요렇게 딱 끊고 10분 쉬고 이거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시면서 해줘야지 집중력이 그 10분 동안 다시 충전이 돼요. 재충전. 50분을 다시 달릴 수 있는 집중력이 10분 동안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한 그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자 하루 또는 반나절 온전히 쉬거나 이제 또는 심한 경우는
너무 많이 지쳤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의외로 못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못 하는 분이.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진짜 이래도 되나? 그럴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도 되나? 근데 이렇게 놀아도 되나? 불안하다. 이런 거를 직접 그 시간, 그 고민하는, 걱정하는 시간을 다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행을 안 갔겠죠. 안 갔으면 그동안 어쨌든 지친 상태로 공부를 했을 테니까 그때 정말 내가 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집중해서 공부했다. 이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보시면 차라리 하루 1, 2일 하루 놀아버린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예 놀아버리면은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이거는 또 따로 개인 개별 상담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자세히는 못 드리고 간략히 드리면 이제 뭐 반나절 경우는 쉬워요. 사실 뭐 붉은 불토 이렇게 얘기하죠. 금요일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토요일이나 금요일 하루 딱 오후까지만 공부하고 자기 전까지 열심히 놀든지 마시든지 즐기든지 해버리는 겁니다. 쉬든지. 그러면 그게 반나절이에요. 뭐 그건 뭐 오전에 됐든 이건 뭐 개인마다 다를 거고.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여행 가는 것도요. 여행을 최대한 줄이면 돼요. 오전 새벽 공부하고 출발하고 놀다 와서 다음날 오전에 해서 점심때 집에 돌아와서 다시 오후부터는 공부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정말 공부 안 한 시간이 몇 시간일지 그거는 계산해 보시면은 알겠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친 머리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요 휴식 시간은 단기 충전이고요. 이렇게 완전히 쉬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충전을 아주 완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요. 가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일단 합격하는 사람도 합격하는 것도 그 사람이죠. 누군가죠. 근데 불합격하는 것도 수두룩한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당신 또한 우리 모두 다 사람이에요. 예. 동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그 포유류의 그 사람이죠. 인간. 다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은 동등한 종족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각자에게 여러분한테 맞는 최적의 공부법 그리고 휴식, 생활 패턴, 공부법과 생활 패턴 요거를 정말 여러분한테 각각 개별적으로 맞는 최적의 패턴을 딱 찾아내면은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일단 이게 올라가요. 집중력이. 집중력을 좀 더 많이 살릴 수 있어요. 길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의 좀 결과물이겠죠. 이걸 얼마나 잘 하는지 마음 다스리는 거를. 그리고 근성, 열정, 의지. 사실 요런 거랑 초심이랑 해서 요 네 가지는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계속 유지를 시켜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다 연결이 되지만 꼭 나누자면 그래요. 휴식 생활 패턴. 요걸 잘 찾음으로써 요걸 집중력을 예, 좀 올려낼 수 있습니다. 길게 유지시키고. 자, 이거를 잘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음,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 많이 계속 공부하면서 자꾸 시도를 했어요. 이거 조금씩 바꿔가면서 나한테 제일 맞는 공부, 과목, 패턴, 시간대, 예, 언제 놀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놀까 이런 것도 열심히 저도 좀 이 부분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끝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가장 이제 자주 블로그에 질문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예, 뭐 앞으로 일단 이번 방학은 요걸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추후에 또 새로운 이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